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단순히 외부에 전달했다고 해서 모두가 법령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공직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인 직무상 비밀의 정의와 그 실질적 범위입니다. 징계 위기에서 소청 심사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법리적 기준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이신 누리 행정사님을 모시고 구체적인 판례와 함께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공직자분이 단순히 내부 문서를 유출한 것만으로 파면이나 해임의 위협에 직면하곤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밀의 개념을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어떤 경우에 실질적인 비밀로 보호받는지 명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님, 저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근무하다가 수사 진행 상황을 지인에게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에 있습니다. 그 정보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비밀에 해당하나요? 대법원 1996년 10월 11일 선고 구사 누 7하나 판결에 따르면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단순히 비밀이라고 지정한 형식적인 요건보다는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통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다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성을 가졌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신문에 보도되었거나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은 비밀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검토했을 때 다수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 비밀로서의 보호 가치가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그 정보가 알려짐으로써 행정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도 판단의 척도가 됩니다. 저는 지자체에서 근무하며 정책 추진 계획을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것이었음에도 직무상 비밀 누설이라며 해임 처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 E님의 경우에는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항만을 직무상 비밀로 한정합니다. 형법상 규정된 공무상 비밀 누설죄와 징계 사유가 되는 비밀 엄수 의무 위반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정치나 군사 또는 외교뿐만 아니라 경제나 사회적 필요에 의한 사항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8년 2월 13일 선고 2014도 11441 판결은 이 범위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지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제가 지인에게 알려준 수사 정보가 국가의 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이 소청 심사에서 감경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매우 중요한 지점을 짚으셨습니다. 대법원 2009년 6월 11일 선고 2009도 2669 판결을 주목해야 합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밀의 누설로 인해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비밀 그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국가 행정 기능이 마비되거나 저해되었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지 않았다면 실질적인 비밀 누설로 보기 어려워 인용 판결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공익을 위해서 정보를 공유한 것인데 단순히 내부 문서를 밖으로 보냈다는 행위 자체로 비난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행위가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행정 운영을 확보하려는 이념에 비추어 정당했는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이 형식적으로 비밀 등급을 매겼다고 해서 법원이나 소청심사위원회가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결국 소청심사 단계에서 해당 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겠네요. 그렇습니다. 통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진 사실인지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정보의 유출이 행정의 목적을 해할 실질적인 위험이 없었음을 과학적으로 논증해야 합니다. 수사 정보라고 하더라도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었다면 비밀이 아니겠군요. 정확합니다.
이미 공개된 법정 기록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 공유된 내용은 비밀성을 상실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만약 제가 전달한 자료가 실무자 수준의 검토안에 불과하고 최종 결정본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검토 단계의 자료는 대외적으로 확정된 정책이 아니므로 이를 누설했다고 해서 행정 목적을 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논리는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를 감경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법령에 의해 비밀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비밀이 될 수 있다는 판례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2014년도 11441 판결에서는 법령상 명시된 비밀에만 한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이나 사회적 필요에 의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이익인 사항도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인정될 때만 비밀로 인정된다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소청심사에서 제가 한 행위가 국가 기능에 위해를 가하지 않았음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당시 수사 상황의 진행 단계와 이미 외부로 노출된 정보의 범위를 대조하여 소명 자료를 작성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제3자가 알게 되어도 수사에 차질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단순히 규정을 위반했다는 형식적 논리에 매몰되지 말고 실질적인 보호 가치를 따져야 한다는 말씀이 큰 힘이 됩니다. 공무원 징계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의 재구성이 승패를 가릅니다. 해당 정보가 왜 비밀이 아닌지 혹은 왜 보호할 가치가 낮은지를 법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해야 합니다. 실제로 직무상 비밀 누설로 직권면직이나 해임을 당했다가 소청심사에서 인용된 사례가 많은가요? 네, 정보의 성격이 단순한 업무 협조 차원이었거나 이미 공지의 사실이었음을 증명하여 인용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징계 처분을 받은 직후부터 전문가와 함께 판례 기준에 맞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대법원 판례들을 통해 직무상 비밀의 실질적 개념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본인의 행위가 형식적인 규정에 묶여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고 이번 판례들을 근거로 제 억울함을 소청심사에서 잘 풀어보겠습니다. 막막하기만 했는데 법령상의 비밀이 실질적 가치 기준이라는 점을 알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국가 기능의 보호라는 본질적인 목적을 잊지 마시고 당당하게 소명 절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누리 행정사님과 의뢰인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징계 처분은 초기 대응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상세 상담은 누리 행정사 사무소를 찾아주세요.